한 끼 식사로 건강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과 무엇을 함께 먹느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식을 조합할 때 맛이나 포만감 또는 가격이나 편리함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함께 먹는 조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겉보기에 멀쩡한 음식, 일상적으로 먹는 조합,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먹었으니까라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섭취해온 것들. 하지만 그런 습관적인 조합이 우리 몸속에서 엉뚱한 작용을 일으켜 소화불량, 영양 흡수 저해, 심지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 그리고 60세 이상 시니어 세대에게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스스로 균형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 위, 신장,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들며 신체 내 흡수 효율이 떨어지는 이 시기엔 음식 하나, 약 하나도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철분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었을 때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우유에 풍부한 단백질과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만나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화합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함께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왔던 음식들이 의외로 서로에게 독이 되는 조합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식후에 꼭 먹는다는 습관. 하지만 실제로는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과 산성 성분이 식후에 위장 내에서 발효작용을 일으켜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꿀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 이것도 자주 듣는 민간요법이지만 사실 생강의 성분과 꿀의 효소는 체질에 따라 오히려 위를 자극하거나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합들이 한두 번 먹었을 땐 별 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복해서 먹는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무지가 만든 결과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있는 조합 중 일부가 당장은 큰 탈 없이 지나가더라도 5년, 10년 뒤 위장장애, 장기 기능 저하, 혈관 질환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조용한 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늘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그 위험성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의 영양뿐 아니라 음식 간의 상성,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 생활 속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식습관의 함정까지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진짜 약이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1. 우유 시금치 결석 유발 위험 조합. 우유는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몸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을 경우 결석신장 결석, 요로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에는 옥살산 OXALIC 에서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 캘시엄 OXALATE라는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 수산칼슘은 체내에서 잘 배출되지 않고 신장의 결석으로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시금치를 먹은 날은 우유 섭취를 12시간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홍차 녹차 철분제 오고기 철분 흡수 저해. 철분은 시니어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철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또는 철분제를 복용하면서 홍차나 녹차를 함께 마시는 것, 이것은 철분 흡수를 크게 방해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홍차와 녹차에는 타닌 TANNIN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특히 고기 적색 육물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홍차나 녹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철분 결핍성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홍차나 녹차는 식사 1시간 전 또는 1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제는 물로만 섭취하고 비타민C와 함께 먹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3. 과일 식사 소화 불량, 발효작용.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식사 후 후식으로 먹어야지. 이 말 너무나 흔히 들리고 대부분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은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발효와 가스를 유발하는 나쁜 조합입니다. 특히 수박, 포도, 사과처럼 당분과 수분이 풍부한 과일은 식사 후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발효작용을 일으켜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 트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에 포함된 산성 성분은 식사 후 위산과 충돌하여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공복에 섭취하거나 식사 후 최소 3060분 후에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4. 약 자몽주스 약효, 과다 오중독 위험.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혈압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때 자몽주스는 비타민이 풍부하니 건강에 좋겠지라는 이유로 약과 함께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가장 위험한 음식약 조합 중 하나입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 FURANOCOUMARIN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약물이 체내에 더 오래,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약 칼슘 채널 차단제, 고지혈증약 스타틴류, 불면증 약물, 면역 억제제 등과 자몽주스를 함께 섭취하면 혈중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자몽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라벨에 자몽 성분 포함이라고 표시된 음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꿀생강위 자극 가능, 토마토 설탕 혈당 스파이크, 바나나 우유 소화기 부담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위험 조합들이 많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을 바꾸면 건강이 바뀝니다. 늦지 않은 실천법. 우리는 평생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루 3끼, 1년이면 1000끼가 넘고 10년이면 10,000번 이상의 식사를 합니다. 그 수많은 식사 가운데 우리는 맛과 양에는 예민했지만 정작 조합과 순서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은 단독으로는 몸에 좋을 수 있지만 잘못된 조합은 천연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장기 기능은 저하되고 흡수율도 떨어지고 한 번의 실수가 남기는 영향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라도 식사 습관을 바꾸면 건강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후에 늘 먹던 과일을 식사 1시간 뒤로만 미뤄도 속이 편안해지고 트림이 줄어들며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하는 시간이 홍차 마시는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쓴다면 몸의 피로가 덜하고 두통이 줄어들며 수면 질이 개선되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부터 아래와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늦지 않은 식사 습관 실천법.
음식은 좋은 것끼리가 아니라 맞는 것끼리 조합하세요. 칼슘과 철분, 단백질과 산성 과일 등 흡수 방해를 피하도록 따로따로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단독으로 복용하세요. 특히 자몽, 녹차, 커피, 우유 등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일은 식전 또는 식후 1시간 뒤로 미루세요. 소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과일을 섭취하면 흡수율도 높고 속도 편안합니다. 의심되는 음식 조합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건강 정보는 많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는 조합은 다를 수 있기에 의사나 영양사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지 마세요. 건강한 조상들의 식습관은 좋지만 지금의 환경, 질병, 약물 조건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식사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좋은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몸에 해가 되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로도 잘못된 조합을 하면 몸에 독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음식이라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먹으면 그것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건강은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들을 떠올리며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자신을 돌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작은 실천이 나의 건강을 10년, 20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 앞에서 질문하세요. 이걸 지금 이거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